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김현순입니다.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전환법은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이 두 가지 법이 이제 합해지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합쳐지고 어떻게 변화가 됐나를 먼저 이해하는 게 이제 이 법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기존에 그러니까 뭐 워낙 이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예를 들어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여기서 좀 주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섬유 제품입니다. 가정용 섬유 제품, 주로 의류가 될 텐데 이걸 중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기존의 품공법상에서는 그 의류 제품이 안전 품질 표시 대상 제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조항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지금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정도, 이 정도의 이제 규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안전 시험을 해야 되고 뭐 보관, 판매, 진열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그런 수준의 이렇게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 반면에 이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화가 됩니다. 서류를 비치를 해야 되고 제조, 수입, 뭐 유통업자들 다 규제를 하고 또 모델별로 이걸 또 시험을 받아야 되고 등등 해서 이제 뭐 제품 설명서 등등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이 합해지면서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생법에 이제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제품의 구분 기준을 기존에 있는 전환법에 있는 제품 분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전기용품에 적용하던 그 문구들을 이제 말하자면 섬유 제품, 가정용 섬유 제품 같은 거에다가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제조 수입업자는 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정성 제품을 실시하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이 조항은 전기용품 안전법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수입, 제조, 구매 대행, 판매 중개, 대여업자,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 있는 업자들에게 이걸 확인할 의무를 부여를 하게 됨으로써 어떤 간접적인 이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면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품 안전성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안전성을 확보를 하면서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뭔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논의 하겠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기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모델별로 이거 시험 성적서를 뭐 비치를 해서 5년간 비치를 하고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그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다시피 내구재고 뭐 제품별로 모델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한번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간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의류에까지 그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사업자가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규정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사전에 이제 규제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 법제도를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미국의 CPSIA,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이런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사후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제품을 수거를 해서 검증해서 이게 위반이 됐을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중국 등이나 뭐 이런 데서 수입된 물품에서 특히 아동용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인증 제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아동용품에 좀 집중돼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일본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소비생활용품 안전법 뭐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계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존의 이 전환법으로 통일되기 이전의 법 체계랑 거의 유사한데 이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품들을 보면 주로 이제 가정용 기계나 전기 용품 등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규제를 하고 있고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용 섬유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 뭐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이 법에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도 사전에 뭐 인증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는 규정은 있지만 우리나라의 뭐 KC나 일본의 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KC하고 비슷한 마크가 일본의 PS 마크인데 거기에 포함해서 뭐 이걸 규제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후에 이제 시장 감시를 통해서 이런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유통 못하게 하는 그 정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품별로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규제의 정도나 내용을 좀 차별화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비용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 안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담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현장에 제조업자들에게만 이게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류의 경우에는 의류를 실제 완성품으로 만드는 의류 제조업자에게만 집중이 되고 이게 과연 이런 방식이 맞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검증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보니까 그 의류 제조업자가 이 KC 마크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시행 규칙인가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뭐 인증, 의료기기법 인증 이런 걸 받을 경우에는 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의류 등에 대해서 산업표준화법이 있는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또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런 산업표준화법에 대한 인증 시 안전성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성 인증은 있는지 만약에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적절한 건지 이런 조항이 또 원단이나 부자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증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증을 뭐 인증이든 시험이든 이제 사후 인증이든 사전 시험이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완충 장치를 먼저 마련을 해놓고 그런 준비를 좀 해놓고 법을 좀 시행했으면 이런 뭐 당장에 이렇게 오는 충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법이 좀 개정이나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측면을 좀 고려를 같이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